자, 이번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한중남미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의 방식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유무역협정은 영어로 FTA, 즉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자유무역협정은 어, 1990년대에 여러분들 공부를 했듯이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그 시발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우리의 그 교역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FTA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나라와 그 자유무역협정을 맨 먼저 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 첫 대상국을 칠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왜 칠레로 정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한칠레 FTA는 그 중남미에서 국가에서 최초의 협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처음 맺은 그런 FTA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칠레 FTA가 물론 그, 그 협상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고 협상을 하고 어, 문안을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양국 국회에 비준을 얻어서 드디어 2004년 4월에 발효를 처음으로 이래 했고 이어서 한페루 FTA 2011년 8월 그리고 한콜롬비아 FTA 2016년 7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미 FTA가 2021년 3월에 발효가 되었는데 가장 최근이죠. 여기서 중미는 그 다섯 나라입니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그리고 엘살바돌,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그것은 이 다섯 나라와 FTA를 한 거고, 여기에 그 과테말라가 그 처음에는 협상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끝에 그 자기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서 과테말라는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과테말라도 최근에 이 한중미 FTA에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최근에 진전 사항으로는 작년 2023년 10월에 에콰도르와 세카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카라고 하는 거는 그 용어가 FTA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냥 용어를 달리 표현했을 뿐 FTA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카의 그 풀네임은 뭐냐면은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죠. 그래서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이라는 용어인데 FTA와 같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메르코수르죠. 남미 공동 시장이죠. 회원국이 어디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 네 나라가 되죠.
이 이제 네 나라와 이제 무역 협정을 이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무역 협정이라는 다른 용어가 나오는데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TA인데 뭐 결국 이 또 TA도 용어가 다를 뿐 FTA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좀 멕시코와도 오래전부터 FTA 협상을 이제 해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또 중단이 되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뭐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하는 거하고 FTA 체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당연히 가질 텐데 이 이제 태평양 동맹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하튼 이 회원국 간에는 자기들끼리 완전한 그 무역 자유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회원국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 준회원국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태평양 동맹과 준회원국 사이에 바로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그 무역 자유화 협정이 체결이 되어야 이제 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위에 있는 이제 사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작년 10월에 한 에콰도르 세카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양국의 그 통상장관이 이제 가서명을 한 뭐고 타결 공동선언문의 서명식에 서명한 그 행사의 사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체결한 한칠레 FTA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칠레 FTA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이고 이제 1998년 11월에 우리 한국이 이제 FTA를 이제 체결해야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고민을 한 끝에 FTA 정책을 발표했는데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칠레로 선정을 하게 됐냐? 그 이유는 칠레의 경제 규모가 세계 한 40위 정도로서 이고 그 다음에 칠레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방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EU 28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을 했고 또 미국과도 FTA를 협상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칠레가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40위인 경우는 너무 이제 그 강대국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큰 경제 규모가 아니고 우리보다 이게 한 중간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상대로서 크게 큰 부담이 이제 없는 뭐 그런 이제 나라이고 그래 그리고 그 칠레가 이제 FTA를 적극 추진하는 나라였다. 뭐 그러한 이제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처음 이렇게 어, 체결할 대상국으로 이제 가장 적당한 나라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체결 이제 경과를 보면은 1999년 9월 에이픽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고 1999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2002년 10월 6차 협상, 제6차 협상에서 타결이 되어서 2003년 2월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에 이제 양국 국회에 이제 비준을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그 서명으로 해서 발효까지 1년 이상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때 우리나라가
이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칠레가 이제 농산물 수출을 아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칠레 농산물들로는 그에 대해서 우리 농민이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국회 비준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 계절 관세라는 뭐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재밌는 게 이제 칠레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칠레는 남반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다르죠. 우리는 여름이면은 칠레는 겨울이니까. 그래서 그 칠레가 이제 뭐 그 포도라든지 이런 이제 그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가 여름일 경우에는 칠레가 겨울이니까 농산품을 이제 수입을 하질 않고 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겨울이면은 이제 이러한 과일을 겨울철에는 우리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칠레는 여름이니까 과일이 많이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관세를 갖다가 그 좀 낮추고 해서 가지고 다시 말해서 계절에 따라서 그 관세를 좀 차이를 두게 해서 좀 우리 그 농가의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제도도 도입을 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 이제 5년 후에 즉 2009년 4월에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출은 6배가 증가를 했다. 이게 그 발효 때는 이제 5.24억 불이 2009년에 5년 후에는 30억 불, 30.31억 불로 이제 증가를 했고 수입은 이제 3배를 증가해서 13억 2,800만 불에서 41억 2,700만 불로 3배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제품의 실내 시장 점유율도 3.1%에서 5.6%로 증가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18.8%에서 29.2%로 이제 증가해가지고 이때 그 FTA 체결 이전에는 일본 자동차가 칠레 자동차 시장에 1위 점유를 했었는데 5년 후에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시장 1위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했던 거라면은 그 농산품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 검토를 해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칠레로부터 포도, 키위,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이런 수입이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 국내 이제 그 생산량이라든지 가격은 어떻느냐 하면은 어 칠레에서 많이 수입을 했으면 우리 생산이 그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야 될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국내 그 생산과 가격은 뭐 그대로 또는 오히려 증가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전혀 칠레의 농산물 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질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그때 이제 막 그 농민들이 어, 이 FTA에 결사 반대하는 뭐 이런 이제 시위 장면이고 그 오른쪽에 이제 사진은 그 이제 FTA에 서명을 하는 뭐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 칠레 라고스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서 있고 그 테이블에서는 양국의 이제 외무장관이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한칠레 FTA는 2018년 11월에 FTA 개선 협상을 뭐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개선 협상은 이제 뭐냐면은 이미 이제 그 체결이 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동안 지나가던 시간에서 새롭게 이 FTA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하고 현대화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와인 뭐 좋아하나요? 어, 사실 이제 한틸레 FTA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된 게 바로 칠레산 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칠레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도 칠레 여러 와이너리를 방문도 하고 또 많은 이제 종류의 와인을 맛보고 했던 뭐 그런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몬테스 알파 처음 왼쪽에 있는 게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라고 해서 이 꼰차이 또로라는 이제 농장에서 와이너리에서 제조되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가성비 있는 이제 와인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칠레 와인이 아니고 이 아르헨티나 와인이에요.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 포도 품종이 그 말백이라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포도주를 이제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그 품질이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칠레 와인을 소개하는 김에 아르헨티나 말백 와인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1년 8월에 이제 한페루 FTA가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어,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오래 걸리죠. 2011년에 이제 끝이 났고 역시 그것도 발효 5주년에 이제 평가를 하니까 이제 상당히 수출 수입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이제 늦게 이제 콜롬비아하고 이제 2016년에 이제 FTA가 발효가 됐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발효가 된 한중미 FTA는 여기도 뭐 시작은 참 오래 전에 했어요. 2010년부터 해서 공동 연구를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사전 검토 회의, 공청회 협상 선언을 해서 2015년 9월에 1차 협상을 시작을 했고 어, 7차례 협상을 한 후에 2016년 11월에 실질 타결을 선언을 했고 2017년 3월에 가서명, 2018년 2월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다섯 나라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선명을 다 했고 각 나라가 자기 나라의 이제 의회의 비준에 이제 맞춰지면은 그냥 다섯 나라가 다 이렇게 그 비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라 그 나라는 바로 이렇게 발효를 하도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에 가장 빨리 이제 비준이 이루어진 니카라과, 온두라스가 이제 발효가 되고 한 달 후에는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1월에 엘살바도르, 그리고 이제 파나마가 이제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2021년 3월에 이제 그 파나마가 발효를 해가지고 다섯 나라와 전체 이제 발효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테말라는 협상에 참가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서명을 안 했어요. 싫다고 했어. 근데 뭐 딴 나라가 다 이렇게 한데 지만 빠지니까 좀 뻘쭘했던지 자기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뭐 금년이네요. 2024년 1월 9일에 가입 서명을 했어. 이제는 이제 한중미 FTA가 곧 여섯 나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도
또 뭐 이렇게 타결이 안 된 이제 FT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한 메르코수르 무역 협정인데 메르코수르는 남미 공동시장이죠. 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고 그 이 메르코수르하고는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할 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정상 회담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서 이 공동 연구를 하자라는 데 합의를 했어. 2007년에 이제 공동 연구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 뭐 그렇게 해서 또 긴 시간을 이제 마친 끝에 참 2018년 9월에야 그때 있듯이 1차 협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 메르코수르의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굉장히 좀 그 보호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칠레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협상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고 여하튼 뭐 2021년 9월까지 7번 협상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멕시코 FTA도 마찬가지인데 시작은 일찍 했어요. 2006년에 이제 벌써 세 차례 협상을 하고 2007년, 8년에 또 각각 협상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중단이 돼 버렸는데 이게 이제 반대한 데가 칠레 산업계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산품이 칠레에 들어오면은 또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아주 이제 그 강력히 반대를 해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있다가 2022년에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에콰도르 세카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 협력 협정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어 2019년 2012년부터 뭐 쭉 이제 협상을 하다가 또 2016년에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2022년에 협상을 해가지고 작년 2024년 10월 11일 협상이 타결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식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양국 국회 비준을 또 하면은 이제 정식 발효가 되게 됩니다. 아직 발효가 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아까 설명한 이제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은 바로 뭐 이것이 이제 FTA 협상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죠. 그래서 태평양 동맹은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바로 뒤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이 회원국은 네 나라입니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뭐 이 네 나라인데 이제 카테고리가 자기들끼리는 이제 자유무역, 인적 그 자유로운 교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건데 그렇지만 또 준회원국, 회원국의 준회원국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들은 하고 그 준회원국하고 무역 자유화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뭐냐 하면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네 나라 중에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는 이미 FTA 협상 이제 체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멕시코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그 준회원국 협상이 이제 체결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 멕시코와 새롭게 FTA를 체결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물론 뭐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뭐 기존에 이제 저
FTA가 있고 또 이 태평양 동맹 준회원국 이제 협상으로 해서 더 강화가 되는 측면이 나오지만 이 이제 그 다자적인 협상을 통해서 멕시코와도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된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FTA 협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태평양 동맹은 어떤 이제 1차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이 1차에는 들지 못하고 이제 2차 준회원국 이제 가입 대상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2018년 13차 태평양 동맹 정상회의에서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되었고 2020년 한 태평양 동맹 협상 채칙 Terms of Reference가 합의가 되었지만 아직 1차 그 이제 1차 준회원국 협상이 아직 이제 끝나지가 않고 뭐 이렇고 있어서 이러한 이제 태평양 동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협상이 아직도 착수는 되지 않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과연 태평양 동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영어로 하면 퍼시픽 얼라이언스고 스페인어로 하면 알리안사 델 파시피코가 되는 거고 회원국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네, 이 네 나라인데 이 네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중남미에서 아주 대표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이자 시장경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나라 다 태평양에 연해 있죠. 그리고 태평양, 즉 아시아, 아태 지역, 우리 중국, 일본, 한국, 아시아와의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중남미 아주 그래도 모범적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서 태평양 동맹을 이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네 나라의 별칭이 어, 중남미의 퓨마입니다. 퓨마가 뭐죠? 우리 표범 같은 동물인데 이제 중남미에서 제일 이제 큰 사자 호랑이가 없으니까 퓨마가 이제 중남미에서는 제일 큰 동물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뭐 한국이라든지 홍콩, 대만, 싱가포르이 1970년대, 80년대에 급속하게 이제 발전을 했을 때 이 네 나라를 그때 그 동아시아의 호랑이 또는 동아시아의 드라곤, 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 네 나라를 중남미의 퓨마라는 별칭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 동맹은 2011년 4월에 장설 합의를 해가지고 2012년 6월에 기본협정에 서명을 했고 목적은 이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경제 통합이고 특히 아태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및 경제 협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 2020년까지 정상회의를 15회 개최하면서 이 네 나라 간에는 무역 의정서가 발효돼서 92%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도 이제 다 철폐가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네 나라 간에는 통합 정권 거래소도 운영하고 180일 비자도 면제되고 해외에 있는 제외 공간도 통합 운영하고 또 우리 코트라 같은 무역기관도 서로 공조하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회원국은 네 나라뿐인데 업저버가 59개국이고 지금은 더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한 준회원국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이제 가입을 협상 중이고 우리 한국은 에콰도르와 함께 2차 협상 대상국으로서 1차 대상국과 협상이 종료하면은 협상을 할 예정이다. 근데 현재 이리 보면은 소위 말해서 좀 멕시코와 페루 사이에 조금 잡음이 있고 해서 좀 내부 사정으로 해서 기능이 조금 정체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태평양 동맹도 잘 조금 이렇게 기능상에 조금 문제가 생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